안녕하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 손주입니다. TMI 첫 클래스인데요. 많은 팔로워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던 것들이 아이브로우였어요. 그래서 이번 편에서는 아이브로우에 관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을 제목에서처럼 이런 것까지 할 정도로 투머치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눈썹 다듬기부터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다듬기 이전에 가장 먼저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눈썹을 결 방향대로 빗어주는 거예요. 결이 어떻게 나 있지라는 이해도가 좀 부족하실 수 있어서 제가 보드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 숱이 사실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극명하게 드러나진 않지만 대부분은 눈썹 결은 이 앞부분은 아래에서 이런 식으로 위로 나 있어요. 그리고 점점 눕기 시작해요. 이렇게 눕기 시작할 때 위에서부터 잔털이 내려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은 겹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눈썹 방향이 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겹치는 가운데 부분은 눈썹 숱이 조금 몰려 있고 앞부분과 뒷부분은 눈썹 숱이 적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눈썹 숱이 많거나 적거나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나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마스카라 솔같이 생긴 브러쉬로 눈썹을 빗게 되는데 빗을 때 이 방향대로 빗어주시면 좋아요. 무조건 이렇게 위로 빗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다듬을 때에는 눈썹 결을 가지런히 그 원래 난 방향대로 이렇게 잘 다듬으신 다음에 어디를 다듬어야 되나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결 방향을 이해를 하시고 잘 눈썹을 빗어준 다음에는 이제 다듬기를 시작을 하는데 어느 부위를 다듬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보통은 이렇게 앞부분과 누이기 시작하는 이 아랫선 밑에 있는 눈썹들은 대부분 다듬어 주시면 좋아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굉장히 이 밑에까지 잔털이 굉장히 고르게 잘라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냥 두셔도 됩니다. 근데 듬성듬성 나 있거나 처져 있거나 이런 분들은 여기 눈썹 앞머리에서 누이기 시작하는 이 아랫선 밑으로 나 있는 거는 다듬어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다듬을 때에는 또 도구가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눈썹 칼이 있고 그 다음에 눈썹 쪽가위, 그 다음에 쪽집게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 눈썹 가위에 어떤 서걱거림이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전동 쉐이버도 있어요. 전동 쉐이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깎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지고 계시면 되게 편리하게 쓰실 수 있으세요. 자, 이런 도구들로 이제 밑에 잔털을 먼저 제거를 하는데 이 밑부분에 나 있는 털들을 이렇게 결 반대 방향으로 깎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윗부분은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 윗부분의 털은 잔털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자칫 다듬었을 때 인위적으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손을 안 대시는 게 좋아요. 예외적으로는 뭐 산이 너무나 안 맞거나 그래서 한쪽 산을 살짝 깎아줘야 된다거나 그렇게 대칭이 안 맞는 경우 또는 산이 너무 각이 져 있거나 산의 위치를 조금 옮기고 싶어서 살짝만 한두 가닥만 커팅을 해도 산의 위치가 옮겨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럴 때는 눈썹 위에 부분을 살짝 다듬으셔도 좋아요. 하지만 웬만하면은 위에 부분은 잔털을 좀 놔두시는 게 훨씬 자연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눈썹 여기 앞머리를 나는 너무 길어요 하고 여기를 이렇게 가위로 자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이렇게 뚝 끊겨가지고 사실 눈썹도 끝이 싹싹 얇게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이렇게 딱 커팅을 해버리시면 숱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 고민 때문에 자르시기도 하는데 조금 부자연스러워서 웬만하면 이 앞부분의 길이도 커팅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간 부분, 눈썹과 눈썹 사이에 굉장히 좀 잔털이 굉장히 무성하게 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가볍게 제거를 해주셔도 좋죠. 먼저 눈썹 결대로 빗어주셔야 되는데, 자, 어때요? 지금 눈썹 결을 빗지 않았을 때 모습이에요. 대부분 기초 제품을 바르시고 나면 막 눈썹이 이렇게 떡떡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결대로 꼭 살려서 제대로 빗어주신 다음에 다듬으셔야 실수하지 않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결이 조금 붙어 있죠, 피부에. 자, 스크루 브러쉬 살짝 이렇게 꺾어주시면 더 사용하시기 편리합니다. 자, 아래에서 위로 눕기 시작하는 부분은 사선으로 위에서 아래로 결 방향을 따라서 빗어주세요.
자, 이렇게 빗은 쪽과 안 빗은 쪽의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그 다음엔 어느 부위를 다듬어야 되느냐인데, 이렇게 앞부분 누이기 시작하는 요 아랫선에서 그 밑으로 처져 있는 것들은 적어도 다듬으셔도 돼요. 사실 이쪽 눈썹 같은 경우에는 그 밑으로 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위에 나 있지만 내려오는 이런 눈썹들은 길이를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처져서 내려오는 눈썹은 모근 자체는 이 안에 있다라고 하면 얘를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처져서 길어서 내려오는 것들은 쪽가위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길이를 잘라주시면 됩니다. 지금 모델분이 양쪽이 눈썹이 굉장히 다르세요. 달라서 사실 이쪽은 다듬을 게 그닥 없고 길이만 커팅을 해주셔도 되는 눈썹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요 밑으로 잔털이 좀 나 있으시죠. 이렇게 요 기준선 밑으로 나 있는 이런 잔털들은 쉐이버를 이용을 해서 다듬으시면 좋아요. 여기에도 살짝 좀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눈썹 칼을 이용해서 다듬도록 하겠습니다. 살에 살짝 스크래치가 날 수도 있고 약간 서걱서걱 거리면서 상처가 나기도 하고 해서 크림을 눈두덩이에 듬뿍 바르시고 다듬으시면 훨씬 더 짧게, 그리고 피부에 자극 없이 다듬으실 수 있어요. 크림을 바르시고 다듬으실 때에는 꼭 결 반대 방향으로 다듬으셔야지만 최대한 짧게 다듬을 수 있고요. 이렇게 당기셔서 다듬으셨을 때 최대한 짧게 다듬으실 수 있어요. 다듬으시고 나서 물티슈로 싹 닦아주시면 다듬어 있는 잔털도 쉽게 제거하실 수 있으세요. 양쪽에 기준선 아래에 있는 눈썹들을 어느 정도 눈썹 칼로 다듬었어요. 자, 또 제가 여기서 하나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아티스트 분들은 이렇게 전동 쉐이버를 가지고 있거든요. 이 쉐이버 같은 경우에는 훨씬 살에 자극감이 없게 좀 부드럽게 잘리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이것도 쓰는 걸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런 잔털들, 이것도 결 반대 방향으로 쓱쓱쓱 이렇게 밀어주시면 굳이 이거는 크림을 바르지 않고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날도 되게 조그맣고 작기 때문에 아주 천천히 이런 게 잔털 나 있는 부분들을 좀 손쉽게 하실 수 있어서 이것도 하나 보여드리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눈썹 밑에 난 잔털들을 다듬었고요. 그리시기 전에 한번 결 방향대로 빗어서 형태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도록 합니다. 이렇게 체크하고선 눈썹이 살짝 길어서 넘쳐서 내려오는 것들은 이렇게 쪽가위로 가볍게 잘라주세요. 이제 다듬었으니 눈썹을 그리도록 할 텐데요. 눈썹을 그리시기 전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 부분은 꼭 결대로 빗는 거예요. 눈썹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눈썹이 막 뭉쳐 있어요. 그리고 기초 제품을 바르시면서 기초 유분이 묻어 있으면서 막 뭉쳐 있어서 살에 이렇게 떡떡 붙어 있거든요, 눈썹들이. 그래서 꼭 결을 살려서 잘 빗어주시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눈썹 부위에는 기초 제품이나 파운데이션을 절대 많이 바르시지 않는 게 좋아요. 기초나 파운데이션을 바르다가 살짝 묻을 수는 있어요. 그런 정도는 괜찮은데 굳이 눈썹까지 기초를 바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고 나서 또 막 열심히 걷어내세요. 그래서 그런 수고를 하시지 마시고 그런 경우에는 티슈를 손가락에 싹 감싸서 이렇게 한번 유분을 눌러서 걷어주세요. 걷어주시고 나서 결대를 빗은 다음에, 그러고 나서도 유분이 많으신 분들은 살짝 파우딩을 하시기도 하죠. 근데 파우딩 하시기 전에 한번 유분을 걷어주고 하시는 게 최대한 눈썹에 뭉치지 않게 그리실 수 있어요. 그 다음 파우딩 하는 것도 제가 보여드릴게요. 파우딩 할 때 아무 의미 없이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눈썹이 나 있는 위에다가 이렇게 바르시면 좀 효과가 좀 덜해요. 어디에 하시냐면 약간 이렇게 넓적한 큰 브러쉬에 묻히셔서 파우더를 살에다가 해주세요. 이렇게. 그래서 살짝 털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유분기가 싹 잡히거든요. 눈썹을 그리셨을 때 나중에 훨씬 더 지속력도 높일 수 있어요. 이렇게 파우딩을 하시고 나서 결대로 살짝 빗어주면서 파우더도 좀 털어냅니다. 지금 이 모델의 눈썹이에요. 그리시기 전에 먼저 본인의 눈썹 형태를 딱 정면에서 카메라로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눈썹 결에 나 있는 방향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앞부분은 아래에서 위로 약간 사선으로 나 있다가 점점 누이죠. 누이고 요 중간 부분부터는 잔털이 위에서 내려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렇게 겹쳐요. 그러다가 점점점 다 같이 밑으로 내려오죠. 이 부위가 제일 겹치는 부위예요. 이 부분이 겹치기 때문에 전체 토닝을 하실 때 똑같이 하시면 좀 효과가 떨어져요. 앞과 뒤는 대부분 숱이 비어있기 때문에 이 가운데 몰려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주로 앞과 뒤를 채우셔서 이 가운데 부분과 최대한 톤을 맞추시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내 눈썹 같아요. 이거를 무시하고 대부분 그냥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계속 하면 똑같이 톤이 진하게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뭉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토닝을 해주시는데, 이렇게 눈썹이 흐리신 분들은 전체적으로 섀도우를 전체 형태를 잡아주시는 게 좋죠. 바로 펜슬을 쓰시는 것보다는 결도 다 잡아야 되고 형태도 잡아야 되고 할 때 인위적으로 그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숱이 적으신 분들은 전체를 토닝을 먼저 해주시는데, 가운데 부분을 조금 숱이 몰려있다는 거를 감안하시고 앞과 뒤 위주로 맞춰준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해볼게요. 브로우 펜슬인데요. 브로우 펜슬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섀도우 팁봉이 있어서 이 펜슬과 같은 컬러의 섀도우가 이 안에서 묻어서 나와요. 그래서 따로 브로우 키트가, 섀도우 키트가 필요가 없어서 굉장히 편리해요.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께 추천해드리는 제품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컬러를 고르실 때가 또 문제인데, 컬러는 보통 헤어 컬러와 눈동자 컬러를 고려를 해서 컬러를 선택을 하시면 돼요. 헤어와 눈동자와 가장 흡사한 컬러를 선택을 하셔서 고르시는데, 지금 이 모델분 같은 경우에도 브라운이죠. 그래서 아주 밝지도 아주 어둡지도 않은 내추럴 브라운 컬러여서 브라운 색깔을 선택을 했어요. 이 안에 섀도우 팁봉을 사용을 하시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가운데 부분을 시작을 해서 앞으로 뒤로, 앞과 뒤를 채워서 전체 형태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그 아티스트만의 팁인데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뭐든지 브러쉬가 됐던 섀도우 팁봉이잖아요. 바로 눈썹에 가져가시면 백발백중 다 뭉쳐요. 진하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아티스트는 모든 도구를 얼굴에 가져가기 전에 항상 양 조절을 끝낸 상태에서 가져가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손등에서 살짝 이렇게 양을 가볍게 덜어서 요 고르게 섀도우가 뭉침 없이 묻어있는 상태에서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썹 결 방향, 요 가운데 부분이 뭉쳐있다는 걸 잘 인지를 하셔서 뭉쳐있는 부분에서 시작해서 앞은 뒤로 끌어옵니다. 이렇게. 그럼 어디까지 끌어오느냐? 그 부분은 여기 시작하는 콧대 말고 여기 콧볼에서 쭉 올라간 요 위치, 요 정도 까지가 대부분 적합해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앞에 빈 부분을 섀도우로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채울 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너무 진하게 뭉쳐 있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양 조절을 한 섀도우를 부드럽게 끌어오시는 거고, 위치는 이 콧볼에서 올라간 선 정도까지 살짝 끌어오세요. 손에 힘을 빼시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렇게 살살 살에다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볍게 빗어주세요. 빗어주시면 살에 얹혀져 있는 섀도우가 이렇게 부드럽게 뭉침 없이 풀리면서 내 눈썹 같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앞부분이 좀 생겼죠? 그리고 이제 형태는 뒤로 갈수록 서서히 얇아지는 게 중요해요. 갑자기 두꺼워지거나 갑자기 처지지 않게 앞머리부터 시작을 해서 서서히 얇아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시면 되세요. 자, 앞부분은 그렇게 당겼고 가운데서부터 시작을 해서 뒤쪽으로 대략의 틀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아주 정확한 산의 위치, 정확한 눈썹 시작점은 조금 이따가 결 방향대로 그리실 때 하셔도 됩니다. 가운데 몰려있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뒤로, 사실 이 부분은 살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아까 이 부분을 어느 정도 잡아뒀기 때문에 뭉침 없이 섀도우가 잘 펴지고 있어요. 원장님 팔로우들 질문 좀 해도 돼요? 네네. 그 눈썹색이 되게 진한 사람들 네. 어떻게 연하게 좀 할 수 있을까요?
눈썹 색이 굉장히 진하신 분들 브로우 마스카라로 톤 자체를 좀 바꿀 수 있죠. 좀 다운시킬 수 있죠. 약간 웜한 그레이라든가 헤어 컬러를 또 그때 고려를 해야 되는데 헤어가 블랙인데 눈썹이 너무 진하다. 그럴 때는 약간 별로 붉지 않은 그레이 톤의 브로우 컬러가 있어요. 웜한 그레이 정도로 살짝 눈썹의 진한 톤을 좀 다운시키시면 되고, 또 눈썹 숱이 너무 뭉쳐 있는 분들은 이렇게 토닝을 절대 하실 필요가 없어요. 더 새카매지기 때문에 딱 빈 부분만 선택적으로 그때는 펜슬로 그리시는 게 좋아요. 근데 눈썹이 안타깝게도 반만 있는 사람들은 있죠. 안타깝죠. 토닝을 어떻게 해야 돼요? 반만 있는 경우에는 없는 부분 위주로 하셔야죠. 그래서 똑같이 앞에 있는데도 같이 하게 되면 앞에 더 진해지니까 없는 부위 위주로만 하시는데 아마 거의 살에 그리시게 되는 거기 때문에 섀도우가 잘 먹질 않아요. 그런 경우에는 섀도우보다는 잘 그려지는 스무스한 그런 펜슬을 이용을 하셔서 뒷부분 위주로 그리셔서 앞과 최대한 톤을 맞춰주셔야죠. 예, 또는 섀도우를 이용을 하시려면 딱딱하고 단단한 이런 브러쉬를 이용을 해서 조금 진한 섀도우를 쓰실 수는 있어요. 그런 방법도 있어요. 근데 요거는 약간 전문가적인 팁이 좀 필요하실 것 같아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또는 이 눈썹 사선 브러쉬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로 뒤에 위주로 그리시는 거죠. 그 머리 탈색을 되게 심하게 해가지고 완전 센 노란 거. 근데 눈동자는 되게 어두워. 탈색 모여서 굉장히 밝고, 그리고 또 눈동자는 까맣고, 이런 경우에는 저는 사실 렌즈를 권해드려요. 훨씬 더 조화로워요. 하지만 렌즈를 안 끼시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헤어 컬러와 눈동자 컬러를 다 고려를 해야 되는데, 헤어 컬러에 맞춰서 100% 하시면 눈썹이 너무 허해요. 이제 눈동자와 헤어 컬러의 한 중간 정도의 밝기, 이를 선택을 하시는 게 좋죠. 톤은 고르시되 밝기는 한 중간 정도의 밝기가 가장 적합한 것 같아요. 여러 개의 네. 제품을 좀 섞어 써야겠네요. 그럴 경우. 2가지 이상을 섞어 쓰기도 해요. 예를 들면은 토닝하는 제품은 조금 더 밝은 색을 쓰고, 펜슬은 조금 더 한 톤 어두운 거를 쓴 다음에 브로우 마스카라 등을 하면 훨씬 자연스럽게 표현이 되실 수 있죠. 모든 제품이 딱 하나가 100% 나한테 안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경우에는 좀 섞어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문신을 했는데 색이 빠지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은 문신하신 분들 되게 고민 많으세요. 근데 조금 더 안타까운 게, 문신을 한 게 그대로 커버가 안 되고 눈썹을 다른 이질감 있는 색을 선택을 하셔서 눈썹을 4개로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은 눈썹 문신한 색과 너무 톤 차이가 나는 색을 쓰시면 안 되죠. 대부분은 조금 눈썹 문신한 부분이 푸르딩딩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웜한 그레이를 쓰신다라든지, 브라운이어도 너무 뿔지 않은 브라운을 선택을 하셔서 반영구를 한 부분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색상을 꼭 선택을 하셔야 되고, 나는 조금 더 스킬이 있고 커버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컨실러로 커버를 하시면 좋아요. 크림 타입은 조금 되직하게 컨실러가 얹혀질 수가 있어서 이렇게 리퀴드 타입의 컨실러를 권해드려요. 리퀴드 타입을 단 정말 얇게 피부에 착 밀착이 되게 해서 커버를 하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살짝 파우딩을 하셔도 좋고요. 왜냐하면 픽스가 되지 않는 제형 같은 경우에는 유분기가 있기 때문에 파우더를 살짝 얹으시고, 그러고 나서 펜슬로 그리셔야죠. 이제 반대쪽 눈썹을 또 그릴 텐데요. 이렇게 섀도우가 내장되어 있는 브로우 펜슬이 없는 경우에는 사선으로 된 브러쉬를 많이 사용을 하세요. 이 브러쉬 모질 자체가 조금 도톰한 것이 훨씬 그리기 편하세요. 너무 납작하게 날카롭게 라인이 살아있는 것들은 그리실 때 너무 라인이 살아서 조금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단단하면서도 너무 길지 않고 이 모질이 조금 꽉 차 있는 그런 브로우 브러쉬를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묻히셔서 여기도 가운데서부터 앞으로 살살 끌어주세요. 먼저 결을 아직은 살리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렇게 브러쉬를 뉘어서 이 라인을 전체를 다 사용을 하셔도 되세요. 근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눈썹 숱이 많다 이런 경우에는 굳이 이렇게 전체를 토닝하실 필요 없으세요. 자, 뒤에서부터 끌어서 해주시고, 가운데에서 또 뒤쪽으로, 눈썹 꼬리 쪽으로. 토닝할 때도 눈썹 결대로 하시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하고 있죠. 결이 난 방향대로.
이분 같은 경우에는 눈썹숱이 많이 적기 때문에 사실 살에다가 그려야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토닝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꼭 결을 살려서 한다기보다는 그 면적에 색을 입혀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부분 같은 경우에도 브러쉬를 특히 이용할 경우에는 이렇게 결들여 주실 때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반대로 하시면 살에 더 색이 잘 입혀지죠.